참 초라하게 생겼네. 저런 여자랑 결혼하다니. 혼수도 없이 병원에서 결혼했다던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지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꾹 참고 민호의 병실로 향했죠.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속 깊이 묻어둔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30년도 넘은 낡은 아파트 2층에서 지연은 작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3살, 이제는 늦은 나이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나이였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결혼식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결혼식은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도 없고 화려한 식장도 없었죠. 심지어 하객들도 없었습니다. 지연의 결혼식장은 대학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였거든요. 지연아, 정말 괜찮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60이 넘은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네, 어머니. 괜찮습니다. 지연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내 인생은 왜 늘 이렇게 꼬이는 걸까? 지연의 집안은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단둘이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지연의 월급으로는 생활비와 이자 갚기에도 빠듯했죠. 혼수는커녕 결혼 반지 하나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참 묘한 것이었어요. 지연이 다니던 작은 회사에서 만난 민호는 처음엔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거든요. 수수한 정장을 입고 점심시간에는 1,000원짜리 김밥으로 때우는 소탈한 사람이었죠. 지연 씨, 제가 좀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요. 혹시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가 프러포즈를 하던 그날 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연은 민호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다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의 마음만 느낄 수 있었죠.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던 민호였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약속한 지 한 달 만에 민호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대형 트럭과의 충돌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갔죠.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환자가 깨어나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가족이 되어야 치료 관련 결정을 내리실 수 있거든요. 담당 의사의 말에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의식도 없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민호의 상태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건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제가 할게요.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연은 하얀 병원 가운을 입고 중환자실 앞에서 간소한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주례도 없고 축가도 없고 꽃다발도 없는 결혼식이었어요. 오직 어머니와 병원 직원 2명만이 증인이 되어준 초라한 결혼식이었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민호는 온몸에 튜브를 꽂고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 대신 그의 손목에는 병원 팔찌가 채워져 있었어요. 신랑님, 저 지연입니다. 이제 부인이 되었어요. 지연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와서 말했어요. 환자가 잠깐 의식을 되찾았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지연은 서둘러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의 눈이 희미하게 떠 있었어요. 그는 지연을 알아보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더니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 고마워요. 정말로. 그리고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어요. 이제 정말로 부부가 된 거였죠. 가난하고 초라한 신부였지만 지연은 이 순간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시작은 평범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바로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중환자실 옆 보호자 휴게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맡긴 채 민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연 씨,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이렇게 큰 울림을 줄 줄은 몰랐죠.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환자가 또 깨어났어요. 지금 상태가 좀 안정적인 것 같은데 들어가 보시겠어요? 지연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가니 민호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민호 씨, 저예요. 지연이에요. 지연이 살며시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손이었어요. 민호는 힘겹게 눈을 뜨더니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깊은 비밀을 간직한 듯한 진지함이 느껴졌죠. 지연 씨, 민호가 목심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원해서 한 일이에요. 지연은 민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때 민호가 갑자기 지연의 손을 놓지 말라는 듯 힘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 당신 후회하지 마요. 제발.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내가 다시 일어서면 당신이 겪은 모든 어려움을 보상해 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평범한 회사원이던 민호가 무슨 보상을 말하는 걸까요? 민호 씨,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지연 씨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고 결혼하셨겠지만 저는 그때 갑자기 민호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의료 장비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환자분,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민호는 지연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지연 씨, 믿어주세요. 제가 꼭 다시 일어설게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요. 민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지연은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호의 말에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무게가 있었거든요. 특히 보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결혼하셨겠지만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지연이 알고 있던 민호는 소박하고 성실한 평범한 남자였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민호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지갑 안에서 고급스러운 명함 하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명함에 적힌 이름을 보고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한민호 마이너스 대성그룹 기획실 상무이사. 대성그룹이라니 그 유명한 대기업 말인가요? 지연은 명함을 여러 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민호의 이름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지연은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환자 신상 정보를 잘못 기록하신 건 아닌가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해 보더니 말했어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민호 환자분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긴 해요. 보통 대기업 임원이시면 특실을 쓰시는데 일반실에 계시잖아요. 지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민호가 정말 대기업 임원이라면 왜 자신 같은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오후에 지연이 민호를 면회하고 있을 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지연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이 민호 형이랑 결혼했다는 여자군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만했어요. 참 기가 막히네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결혼이라니. 죄송하지만 당신은 누구신가요? 지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한진우입니다. 민호 형의 동생이죠. 진우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형수님, 혹시 우리 형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형은 대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에요. 수백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연은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민호가 재벌가의 아들이라니. 그렇다면 어젯밤 그가 했던 말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형수님,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진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형이 깨어난다고 해도 회사 경영은 이미 제가 맡고 있거든요. 주주들도 모두 제 편이고요. 진우가 나간 뒤 지연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그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재벌가의 아들, 수백억 원의 상속자. 이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지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자신이 그런 세계에 속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자신이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지연은 민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다만 정말로 일어나 주세요. 그래야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우가 떠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지연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민호가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지연이 민호의 병실로 향하던 중 병원 로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여러 명 모여 있었거든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어요. 저분들이 누구실까? 지연이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한민호 환자분 관련해서 오신 분들 같아요. 어제부터 계속 오고 계시더라고요. 변호사분들인 것 같은데요.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변호사들이라니.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민호 때문에 모여든 걸까요? 병실에 도착하자 지연은 더욱 놀랐습니다. 민호의 병실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중년의 그 남자는 정중한 자세로 지연에게 인사했어요. 혹시 한민호 상무님의 부인이신 지연님이신가요? 남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지 격식을 차리는 느낌이었어요. 네, 맞는데요. 당신은 누구시죠? 지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성그룹에서 민호 상무님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비서입니다. 상무님께서 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김비서는 지연에게 깊숙이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 인사가 너무나 정중해서 지연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상무님의 상태는 어떠신지요?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계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바로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진우는 김 비서를 보더니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김 비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진우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톤이 묻어 있었어요. 진우 전무님, 안녕하십니다. 김 비서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상무님 안부를 여쭙기 위해 왔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형은 이제 회사 일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진우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김 비서가 해야 할 일은 회사 정리하는 거야.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했거든. 지연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긴장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전무님, 상무님께서 아직 회복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능성? 진우가 비웃었습니다. 김 비서, 현실을 봐. 형은 끝났어. 이제 이 회사는 내 거야. 이사회도 주주들도 모두 내 편이라고.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호가 말했던 특별한 상황이었구나. 재벌가의 상속 분쟁 한복판에 자신도 모르게 발을 들여놓게 된 거였어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든 거예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웅성거리고 있었죠. 대성그룹 후계자 한민호 상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재벌가 상속구도 급변 예상. 지연은 신문 헤드라인을 보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민호의 사고가 이렇게 큰 뉴스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지연 씨, 누군가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대성그룹 법무팀 박 변호사입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 변호사는 지연을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연 씨, 상황이 복잡합니다. 민호 상무님의 지분과 관련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민호 상무님은 대성그룹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가 법적 배우자가 되시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하거든요. 지연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지분이니 상속이니 이런 단어들이 낯설기만 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이 민호를 면회하고 있을 때 또 다른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고령의 할머니였어요. 비싼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계신 분이었죠. 할머니는 누구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민호 할머니란다. 대성그룹 창업주의 부인이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위엄이 있었어요. 내가 민호와 결혼했다는 그 여자구나. 할머니는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참, 민호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 집안과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인데. 지연은 할머니 앞에서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옷차림과 거친 손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 어쩔 수 없지.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다만 내가 알아둬야 할 게 있다. 우리 집안의 상속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해. 민호가 깨어나지 못하면. 할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할머니가 하고 싶었던 말을 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연은 민호의 침대 옆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가난한 평범한 여자였던 지연이 갑자기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었고 수백억 원짜리 상속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였죠. 변호사들, 기자들, 회사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연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무대 위에 올라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민호 씨, 정말 어려운 세상이네요. 지연이 민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있어도 되는 걸까요? 바로 그때 민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반응이었어요. 지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민호가 깨어나는 걸까요? 민호의 손가락이 움직인 그 순간 지연은 즉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서 민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뇌파에 변화가 있네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호전되고 있어요. 이 소식은 삽시간에 병원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민호의 병실 앞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어요. 형님이 깨어나고 계신다고요? 진우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진우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진우 뒤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이었죠. 지연은 복도 한 구석에서 이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진우 전무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상무님이 회복하시면 경영권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깨어난다고 해도 예전과 같을지는 모르는 일이고요. 진우가 차갑게 답했어요. 그날 오후 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대성그룹 주주총회를 며칠 앞두고 있던 터라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병원으로 몰려든 거예요. 한민호 상무의 의식 회복 여부가 대성그룹 경영권에 미칠 영향은? 후계 구도 변화 가능성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지연은 아무것도 답할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 자체가 낯설고 부담스러웠거든요. 저기 있는 여자가 상무 부인이래. 참 초라하게 생겼네. 저런 여자랑 결혼하다니. 혼수도 없이 병원에서 결혼했다던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지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꾹 참고 민호의 병실로 향했죠. 병실 안에서는 할머니와 진우가 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형이 깨어난다고 해도 회사 경영은 제가 계속 맡아야 합니다. 이미 주주들과 약속한 일이에요. 진우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진우야, 내 형이 아직 살아있잖아. 섣부른 결정은 금물이다.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진우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어요. 형수라고 하는 저 여자 좀 보세요. 혼수 하나 없는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라고요? 참 기가 막히네요. 지연은 문 앞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했어요. 민호를 돌봐야 했거든요. 할머니, 진우 씨. 지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진우는 지연을 보더니 비웃었어요. 오, 당사자가 왔네요. 형수님, 편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집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진우야, 말이 과하다. 할머니가 타일었습니다. 과해요? 할머니, 현실을 보세요. 주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민호가 정신 나간 여자랑 결혼했다고 경영 능력을 의심한다고 그러거든요.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정신 나간 여자라니 너무 모욕적인 말이었죠. 저는 민호 씨를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랑? 진우가 코웃음을 쳤어요. 형수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형의 재산 때문 아니에요? 가난한 집안에서 갑자기 재벌가 며느리가 됐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연이 감정이 북받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민우 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그래요?
그럼 더 우스운 일이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덜컥 결혼했다고요? 진우가 더욱 비웃었어요. 바로 그때 민호의 침대에서 약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가 눈을 살짝 뜨고 있었거든요. 민호. 지연이 급히 달려가서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흐릿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지연의 얼굴을 알아보는 듯 했죠. 지연 씨. 민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네, 민호 씨. 제가 여기 있어요. 지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때 진우가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형, 깨어났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하지만 민호는 진우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진우, 내가 뭘 했는지 다 들었어. 형, 무슨 말씀이에요? 진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회사, 내 허락도 없이 민호가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내 아내를 모욕했다고.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비록 몸은 약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의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형, 지금은 몸조리가 우선이에요. 회사 일은. 진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민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연 씨. 민호가 지연을 불렀어요. 고생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호가 의식이 없는 동안에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민호 씨,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지연이 민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진우와 할머니가 떠난 후 지연은 민호와 둘만 남았어요. 민호는 여전히 약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또렷한 의식을 보였습니다. 지연 씨, 많이 힘들었죠? 민호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지연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거짓말해요. 눈이 말해주고 있어요. 민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 가족들이 당신을 많이 괴롭혔죠? 지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어려웠거든요. 지연 씨,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완전히 회복하면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민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붙잡을 건 이 사람 하나뿐이야. 민호 씨,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지연이 결심을 다지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확신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민호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말이에요. 민호가 의식을 되찾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의료진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민호는 이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었고 스스로 물도 마실 수 있게 되었죠. 지연 씨, 오늘은 좀 어때요? 얼굴색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민호가 지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저보다 민호 씨가 더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연이 민호의 이마를 살며시 만지며 말했어요. 그날 오후 담당 의사가 희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 정도면 일주일 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은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민호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민호가 지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연이 민호 옆에서 졸고 있을 때 갑자기 의료 장비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숨을 헐떡거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민호 씨. 지연이 급히 민호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파래지고 있었죠.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 지연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어요. 간호사들이 민호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호흡 곤란이에요.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야 합니다. 담당 의사가 급히 지시했어요. 순식간에 병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민호를 응급실로 옮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부인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의사가 지연을 응급실 밖으로 내보냈어요. 지연은 응급실 앞 복도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손은 덜덜 떨렸고 가슴은 터질 것 같았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지연은 복도를 서성거리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지게 해주세요. 새벽 2시쯤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뇌압이 갑자기 상승했어요. 응급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그럼 민호 씨는 괜찮아지는 건가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각오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았거든요. 바로 그때 진우가 병원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진우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오히려 계산적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제 형 상태가 어떻습니까? 진우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상황을 설명하자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지연을 바라봤어요. 형수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네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형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진우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어요. 진우에게는 민호의 생명보다 회사와 재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진우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거예요. 한민호 상무의 건강 악화로 인한 경영 공백을 우려한다. 긴급히 경영진 재편이 필요하다. 진우는 이런 명목으로 이사회에서 자신의 경영권을 확고히 하려고 했어요. 민호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말이죠. 김 비서가 지연에게 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부인님,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진우 전무가 주주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상무님이 다시는 회사로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말이죠. 지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절망감도 밀려왔죠. 민호 없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할머니도 병원에 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지연아. 할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참 안타깝구나. 민호가 이렇게 될 줄이야. 할머니, 민호 씨는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지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연아, 현실을 봐야 한다. 의사들도 희망이 없다고 하잖아. 그리고 회사 일도. 회사는 상관없어요. 저는 민호 씨만 살아나면 돼요. 지연이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서서 민호를 바라봤어요. 온갖 기계에 둘러싸인 민호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민호 씨, 저를 이렇게 혼자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지연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왜 저는 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하는 건가요?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 절망적인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또다시 잃는 건가? 아버지에 이어서 이제 민호 씨까지.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목 놓아 울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지연이 중환자실 앞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민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의료진들도 점점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을 오가며 주주들과 이사진들을 만났어요. 민호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경영권 승계를 기정사실화하려고 했죠. 형수님도 이제 현실을 인정하세요. 형은 더 이상 예전의 민호가 아니에요. 진우가 지연에게 냉정하게 말했어요. 회사를 위해서라도 제가 경영을 맡아야 합니다. 지연은 진우의 말에 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민호의 손을 더 꽉 잡을 뿐이었죠. 그날 밤 지연은 민호 옆에서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호흡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고 의료진들도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민호 씨, 정말 이대로 가시는 건가요? 지연이 민호의 손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혼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새벽 5시쯤 지연이 민호의 침대 옆에서 졸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인공호흡기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알람이었어요.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서 확인하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해요. 환자가 인공호흡기와 다른 호흡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간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담당 의사가 급히 와서 민호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기적입니다. 의사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환자가 자력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잠에서 깨어나 의사를 바라봤어요. 자력 호흡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환자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뇌 기능이 회복되고 있어요. 의사가 기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지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때 민호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죠. 민호 씨. 지연이 민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호는 희미한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살짝 움직이더니 작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지연 씨. 네, 민호 씨. 저 지연이에요. 지연이 민호의 손을 잡고 울면서 대답했어요. 민호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민호 씨, 정말 깨어나신 거예요?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민호가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어요. 난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민호 곁을 지키며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의사가 민호의 상태를 재검사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뇌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뇌파도 안정적이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회복 불가능하다고 했던 상태가 완전히 뒤바뀐 거였죠. 정말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환자분에게 강한 의지력과 생명력이 있었나 봅니다. 지연은 민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돈이 아니구나. 지위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 그동안 진우와 그 주변 사람들은 돈과 권력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이 민호에게 보여준 것은 순수한 사랑과 헌신이었죠. 그것이 바로 민호를 죽음에서 구해낸 힘이었던 거예요. 오후에 민호의 의식이 더욱 또렷해졌을 때 지연은 민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말해줬어요. 진우 씨가 회사 일을 정리하고 있어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진우가 뭘 했는지 다 기억해요. 민호 씨, 무리하지 마세요. 아직 몸이 약하시잖아요. 지연이 민호를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우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호의 회복 소식이 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언론에도 전해졌죠. 대성그룹 한민호 상무 기적적 회복. 의식불명에서 완전 회복까지의 기적 스토리. 기자들이 다시 병원으로 몰려들었고 진우도 급히 병원으로 왔어요. 진우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형, 정말 깨어나신 건가요? 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호는 진우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래, 깨어났어. 내가 그동안 뭘 했는지 다 보고 있었거든. 형, 그건 진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민호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내일 이사회를 소집해. 이제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연과 민호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연 씨, 정말 고마워요. 민호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의 사랑이 저를 살렸어요. 민호 씨, 이제 정말 괜찮아지는 건가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리고 약속드릴게요. 당신을 힘들게 한 모든 사람들,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은 그제서야 안심할 수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의 힘을 깨달은 이 순간, 지연과 민호의 앞에는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완전한 회복 소식은 대성그룹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회복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민호가 갑작스럽게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술렁거렸어요. 특히 진우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주주들에게 자신이 경영권을 확실히 잡았다고 장담했는데 민호가 돌아온다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형, 정말 다행입니다. 깨어나셔서 진우가 병실에서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진우의 거짓 미소를 꿰뚫어 보고 있었죠. 진우야, 그동안 수고했어. 민호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회사를 잘 돌봐줘서 고마워. 당연한 일이죠, 형. 진우가 어색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형,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으니까 당분간은 제가 계속. 아니야. 민호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내일 이사회를 소집해. 모든 이사진과 주요 주주들을 불러.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 너무 성급하신 것 같은데요.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고,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민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진우야, 내가 그동안 내 아내에게 한 일들도 함께 정리할 거야. 진우는 민호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어요. 예전 같으면 형에게 밀렸겠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걸어놨던 상황이었죠. 그날 밤
진우는 자신의 측근들을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진우 편의 선 이사들과 주주 대표들이 모였어요. 민우 형이 완전히 회복했다고 해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진우가 테이블을 치며 말했어요. 이미 주주 과반수가 우리 편이에요. 내일 이사회에서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무님, 상무님이 돌아오시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한 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내게 확실한 카드가 있어요. 진우가 자신만만하게 웃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대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민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회의실에 나타났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민호를 부축하며 함께 들어왔죠. 와,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하셨네요. 한 이사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덕분에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민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정말 회복하셔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형이 없는 동안 저희가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고 주주들도 현재 체제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호가 담담하게 물었어요. 형께서는 당분간 치료에 집중하시고 경영은 저에게 맡겨주시는 게 어떨까요? 진우가 제안했어요. 그때 진우 편 이사들이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진우 전무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무님 건강이 우선이죠. 회사 안정성을 위해서도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연은 민호 옆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이사들 대부분이 진우 편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민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의식을 잃었다고 해서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민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두가 궁금해했죠. 특히 진우야, 너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을 했더구나. 민호가 천천히 말했어요. 진우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형, 무슨 말씀이신지. 내 아내와 나를 모욕한 것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회사 돈을 빼돌린 것까지는 용서할 수 없어. 민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진우가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민호는 김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김비서가 준비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보세요. 민호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난 3개월간 진우 전무가 처리한 모든 회계 내역입니다.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형, 그건 특히 이 부분을 보세요. 민호가 특정 페이지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가짜 협력업체를 만들어서 15억 원을 빼돌린 기록이 여기 다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돌려보며 웅성거렸어요. 이건 정말인가요? 한 이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모든 증거와 계좌 이체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진우가 발끈하며 일어났어요. 형, 이건 조작이에요.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가짜 서류라고요. 조작? 민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김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번에는 녹음 파일이었죠. 이건 내가 협력업체 대표와 나눈 대화 녹음이야. 내 사람들이 이미 다 확보해 두었거든.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진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한민호는 이제 끝났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돈은 약속한 대로 해외 계좌로 보내주고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이 진우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진우 전무님,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한주주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이제는 법과 주주들 앞에서 따져보자, 진우야.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아내를 모욕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것. 이 모든 걸 제대로 책임져야 할 시간이야. 지연은 민호 옆에서 조용히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민호가 고마웠고 동시에 걱정스러웠죠. 결국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진우를 모든 직책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경영권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형, 이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진우가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어요. 진우야, 기회는 충분히 줬어. 하지만 넌 그 기회를 배신으로 보답했지. 민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진우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민호의 완벽한 승리였어요. 이사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어요. 대성그룹의 경영권은 완전히 민호에게 돌아왔죠. 민호는 이제 거의 완전히 회복되어 회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연과의 관계였어요. 지연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호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호 씨, 저야말로 정말 꿈 같아요. 지연이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의 일들이 마치 긴 악몽 같았거든요. 민호의 첫 번째 결정은 지연의 집안 빚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20여 년간 지연의 가족을 짓눌렀던 그 무거운 빚말이에요.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민호가 지연의 어머니께 정중하게 인사드리며 말했어요. 모든 빚은 제가 정리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정말인가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네, 어머니. 이제 지연 씨와 평생 함께 할 테니까 가족의 일은 당연히 제가 해결해야죠. 민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줄곧 어머니와 함께 짊어져야 했던 그 무거운 짐이 드디어 사라진 거였거든요. 하지만 민호에게는 더 중요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연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었어요. 지연 씨, 우리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려요. 민호가 지연에게 프로포즈하듯 말했어요. 병원에서 올린 그 초라한 결혼식 말고 정말 제대로 된 결혼식 말이에요. 민호 씨, 그런 건 괜찮아요. 저는 이미 충분해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릴 자격이 있어요. 민호가 지연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제게 보여준 사랑, 그 헌신적인 마음을 온 세상이 알아야 해요. 한 달 후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지연과 민호의 진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연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평생 꿈꿔왔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죠. 지연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민호가 지연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하객들 사이에는 대성그룹의 임직원들과 주주들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연의 어머니와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병원에서 지연을 도와줬던 간호사들과 김비서도 참석했죠. 사랑하는 지연 씨, 민호가 결혼 서약을 하며 말했어요.
당신이 제게 보여준 진정한 사랑 덕분에 저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당신에게 그 사랑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답했어요. 민호 씨, 처음 병원 침대에서 당신이 저에게 했던 그 말, 포기하지 말라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도 약속드릴게요. 평생 당신 곁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지연과 민호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눴어요. 지연 씨,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호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민호 씨. 하지만 저는 이미 달라졌어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떻게 달라지셨는데요? 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예전에 저는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늘 주눅 들어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무서워했고 제 자신을 믿지 못했죠. 지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민호는 지연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맞아요. 당신의 그 마음이 저를 살렸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주눅 들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거고요. 지연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민호는 지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연 씨, 앞으로 우리 함께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민호가 물었어요. 저는 저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지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 함께 재단을 만들어 볼까요? 민호가 제안했어요. 재단이요? 지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네, 지연장학재단. 어떠세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연은 정말 기뻤어요.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이라니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몇 개월 후 지연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연은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직접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을 맡았어요. 이 장학금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연이 첫 번째 장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저도 한때는 꿈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장학생들은 지연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지연의 진심 어린 격려가 이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1년 전만 해도 초라한 아파트에서 절망하고 있던 그 여자는 더 이상 없었어요. 당신 곁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지연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는 지연을 안으며 말했어요. 지연 씨,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지연의 삶은 병원 침대 위에서 들었던 민호의 첫마디 포기하지 마요와 함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에 짓눌린 약한 여자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강인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연은 알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